자, 이번엔 각 후보들의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정우 후보의 유세 연설 들어보시죠. 제 꿈은 우리 북구, 제 고향 북구의 아이들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연구시 전재수 하정우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선거 끝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 우리 북구의 민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 이 부산에 한 곳밖에 없는 유일한 민주당 전재수 지역구, 이제 하정우로 바꿔주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다.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짜리 떴다방들이 뭐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을 해봤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북구 주민 여러분, 이번에 당선시켜 주시면 당당한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초선 의원들 길 찾다가 시간 나가는데 3선 의원이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힘 있는 후보 박민식이 다시 한번 국비 더블로 끌어와서 북구 발전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이번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유세 연설 들어보시죠. 바로 이쪽 길로 가다 보면 말이죠. 이쪽 라인인데요. 여기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북구의 상징인 구포시장의 일부분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지난 20년간 전재수와 박민식은 뭘 한 겁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더 북구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일 역사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보수 재건의 길이 열리게 되면, 저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할 사람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 한동훈이 바로 이곳 북구에서 2026년에 부산의 큰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북구의 이 새 후보의 이 유세 연설, 최후의 유세 연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 연설, 유세 연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선거운동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다 계획을 세워서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예컨대 처음에는 혼자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세를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들, 저런 이야기 조금 전에 나왔던 도시가스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제 확 끌어올리고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략이 어느 정도는 맥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그 블랙아웃 전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5월 초에는 한동훈이 21%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5월 말 직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39%까지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거의 더블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35가 됐으니까 박스권 보합세인데 약보합세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올라간 그 지지율을 다 누가 뺏겼느냐? 박민식 후보가 26%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게 14%까지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딱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선거 전략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쉽다라고 생각한 것은 하정우 후보가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재수 후보하고 같이 쭉 다녔었으면은 훨씬 더 낫지 않았겠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박민식 후보가 초선과 떴다방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선거 유세를 갖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시 결국은 그 하정우 후보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후보도 당선되면은 초선이죠. 그것도 뭐 0.5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초선과는 같을 수 없다. 그다음에 떴다방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한동훈 후보는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에 만약에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부산 북갑에 계속 남아서 내후년을 또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하정우 후보는 과연 부산 사람이긴 해도 그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박민식 후보의 저런 마지막 유세는 하정우 후보한테는 좀 아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후보와 함께 이제 마지막 유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의 조직력이 상당히 탄탄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전략상 전재수 후보의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북구갑에만 여론조사가요. 공식적으로 한 곳만 30번, 그리고 비공식까지 한 거 하면 5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돌렸네요,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가 표집이 제대로 됐는지도 사실 뭐 그러니까 설문을 어떻게 물었는지, 뭐 직책을 넣었는지, 정당만 넣었는지, 뭐 또 ARS인지 전화 면접이 등등에 따라서 사실 많은 차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그 한동훈 후보의 그 상승 추세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도 벌써 4, 5일 정도 지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전재수 후보와의 그런 합동 연설 이런 것들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제 적극적 지지층이 얼마만큼 그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부산에서 부산의 북구갑의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거라고 하면 북구갑을 누가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전략적 투표를 결국은 북구갑의 유권자들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시장 후보인 전재수 후보하고의 시너지 그리고 또 중앙정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AI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고심하던 그 투표층에 하정우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이 보궐과 지방선거의 구도가 정권 안정론인 측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도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표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당선 가능성은 하정우 후보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박민식 후보가 선거 전략을 상당히 잘못 짜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그 지지세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줄투표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박형준 후보와의 그 연계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의 구 시의원들 후보들도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있지만 그 무소속인 그 한동훈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그 투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 투표를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유권자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권자들은 결국은 정당으로 수렴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결국은 그 박민식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0% 가까이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을 때 그것도 이제 그 상쇄되는 보수층의 지지층이 상쇄되는 그 효과 때문이라도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지율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에서 조승래 의원이 하정우 후보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조승래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매우 심합니다.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라는 이거는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한동훈 측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톡방에서 구포 만독 지역의 숙소를 구하고 약어로 전입신고 등이 표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대화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선거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막판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흑색 성전을 막 던지는 거는 최근 선거에서는 잘 안 보이던 거였어요. 그런데 무슨 위장 전입이니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히려 통계 수치는 반대잖아요. 전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급한 건 알겠는데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정우 후보님은 정치 문대에 들어온 지 한 달 됐는데 이런 쌍팔년도식 네거티브를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좀 대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쌍팔년도식 네거티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지금 막판까지 이 공방이 있었는데요. 토론회 때도 하정우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한동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징징대지 마라라고 반박한 바도 있었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선거 막판에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네. 아마 이제 위장 전입 문제는 많은 선거에 나온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어디 고향에 계신 뭐 누구 분이 야, 나 주소라도 옮겨서 좀 도와줄까? 그게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말이라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야, 주소 옮겨서라도 우리 동문들이 주소 옮겨 도와주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뭐 실현된 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한두 명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유사사무소는 저건 뭐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죠. 단 후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별개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대선 때 제가 이제 뭐 대선도 치러봤습니다. 대선 때 보면은 여의도에 유사사무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예. 자발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보와 상관이 없이 무슨 모임들이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가지고 선거운동 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건 아마도 민주당은 지든 이기든지 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거고요. 그럼 또 이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글쎄 선거에 저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하정우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형적 이제 추세 선상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정치의 선상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게 큰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마타도어 무관용 원칙이다 라며 책임 묻겠다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조직적 위작 저집이 있다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될 수 있겠냐. 3월 말, 4월 말, 5월 말 이렇게 자연 감소죠. 60명 감소, 101명 감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전입이라는 것, 위장 전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근거를 댄 거죠. 마타도어의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 지금 부산 북구갑 인구 감소 데이터까지 한동훈 후보는 제시했어요. 여선홍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장 전입 문제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이야기를 이제 근거를 밝혔으니까 네.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박민식 후보도 그게 뭐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이제 세게 주장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 중에 뭐 한동훈 후보는 본인은 상관없다. 캠프 측이랑은 상관없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 캠프의 이 팬덤들이 부산 북구갑에서 굉장히 부산 북구갑의 이 주민들 그리고 유권자분들한테는 불편한 상황들을 꽤 많이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맨 처음에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뭐 구포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부산 북구갑에서 이렇게 뭐 쉼터를 마련해가지고 그 쉼터를 기반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쉼터 정도까지야 뭐 어디 가서 거기서 쉬자 뭐 이 정도 수준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예 사무소를 임차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유사사무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아니면 캠프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뭐 캠프 뭐 팬덤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모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혹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뭐 팬덤 인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부산 북구갑에 모여서 이제 한동훈을 응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은 좀 도가 지나쳐서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있으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뭐 후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한 너무 선이 나간 이러한 뭐 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캠프 차원, 그러니까 팬덤 차원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한동훈 후보도
대승적으로 아니면은 뭐 진짜 큰 정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너무 가열되는 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좀 그 팬덤을 자제시키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박민식 후보는 역시나 한동훈 후보에게 공세를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겠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동훈 후보 쪽에 상식적 정치인과 함께 갈 것. 한동훈 유세장에 나온 국힘 후보들 마치 북구의 국힘 후보들 중에서 일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아주 악의적으로 지금 기사를 써놨어요. 김종혁 그분은 또 페이스북에도 막 쓰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정치를 아주 치졸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적극적인 반박도 있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님들의 활동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끼워주지도 않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고개 기울이면서 하시는 사진 한번 박아보려고 하시는 한 분의 말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해석하고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요. 박민식 후보 공세인데 요약해보면 정익진 변호사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는데 너 나쁜 애래 라는 이 해설 공방이잖아요. 한동훈 후보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안 말했대 이거고, 박민식 후보의 이 공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부터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땐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론이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이든 박민식이든 꼭 집어가지고 누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겠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조금 있으면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한동훈이 당선되거나 아니면 박민식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이 맥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누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의 그 득표율이 생각보다도 저조하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결국은 박민식 후보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다. 이런 식으로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정도로만 해야지 너무 또 지나친 의미를 그거 하다 보면은 본인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논란의 장면들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털기 오빠 대 오빠 떴다방. 자, 먼저 오빠부터 보시죠.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요. 오빠 해봐요. 자, 박민식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김민전 의원도 오빠를 외쳤죠.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박민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전 국회의원 제 친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너무 멋진데요. 그런가 하면 손털기도 있었습니다. 자, 하정 후보가 이렇게 손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하정우 후보 측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을 상대로 이 떴다방이다 라며 공세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하정우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도 있었는데 볼 수 있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이 준비는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후보에 대한 나가는데 한 후보 측만 안 나가면 안 되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송출해드리는 게 형평성 차원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분들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장면들 보셨어요. 네.
김민정 의원님, 이게 선거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게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후보를 지지할 뭔가 계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선거 전략상 활용을 하는 것이죠. 좀 아쉬운 거는 우리 하정우 후보가 지금 제일 늦게 내려갔잖아요. 적응 기간이 좀 짧았고 정치도 지금 처음 하는 곳이라서 거기가 또 워낙 그 전국에서 조명을 많이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두 차례 이제 저런 이제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정우 후보가 장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AI 전문가라는 것도 있고 젊고 참신하다는 것도 있고 또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민식 후보라든지 그 한동훈 후보 간에 좀 전에 그 나쁜 사람 그런 공방이라든지 그것도 사실은 뭐 누가 불렀는지 그냥 갔는지 또 나쁜 사람이 한동훈인지 아닌지 그게 뭐가 사실 중요합니까? 예. 그거 가지고 또 그걸 받아치는 한동훈 후보도 또 나쁜 사람이 하정우 후보랍니다. 또 본인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사람으로 지목된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쁜데 또 그걸 하정우 후보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나쁜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쁜 정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북구갑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절박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그 의원이 지역구인 곳이고 또 실제로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을 때 부산 시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국비라든지 또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북구갑의 유권자 분들이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손털기와 오빠 논란에 이어서 지지자들 사이에 어떤 충돌 상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아니 근데 시비 걸는 게 오. 네이버랑 주식 손에 대지 말라고 아줌마. 왜 손을 대세요 자꾸. 손을 대요? 먼저 됐잖아요. 아니 주식에 대해서 네가 먼저 됐잖아. 내가 뭐 했는데? 야 집에서 까봐. 너 이사하는데. 야 입건자야. 야, 이게 이 후보들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신경전도 이렇게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부산 북구갑이 워낙 격전을 치르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감정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아마 저 지역은 한동훈 후보의 팬덤들이 대거 몰려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서 운동을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갑 주민들과의 충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후보들은 이렇습니다. 저런 이미지가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후보들에게는. 그러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지 간에 작은 팩트들이 쌓이면 이게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이미지가 형성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진짜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정우 후보의 손털기 오빠 논란이라든지 또 뭐 지금 북구갑의 저런 지지자들의 저런 사실들이 작은 사실들이 쌓이다 특히 이제 이 매체에 노출되다 보면은 이미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자꾸 저런 뭐 오빠니 무슨 손털기 하니까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사실 선거에서는 아마추어 냄새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오래 생활했던 것이 굉장히 약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워싱턴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워싱턴은 경험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큰 선거에서는요. 오바마 일리노이 주지사 주 상원은 2년 하고 됐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주지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의도의 경험이 많다는 게 단점을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인이 특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AI라는 시대적 추세를 상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지율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선거운동이 잘못됐다. 그리고 저런 이미지들이 아마추어 이미지들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는 저 사람 너무 약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새 후보의 굉장히 특징적인 장면들, 순간들을 저희 제작진이 한번 뽑았습니다. 먼저 하정우 후보의 요때 요 발언 들어보시죠. 어제 처음 저희하고 인터뷰 왔었는데 하정우 구독자 지금 몇 명 됐습니까? 네,
도와주신 덕분에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기자도 어제 좀 늦게 오후 초에 바로 찼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역시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예, 제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 1번 하정우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오직 북구 주민 혈전 위에서 뭐 근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더 길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삭발을 했습니다. 박민식이 한 몸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저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단일화는 결단코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깁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죠. 잘 지냈어? 너네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야? 체험학습? 아저씨 잘생겼어요. 무소속이야. 어? 근데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냐? 안 쪽팔려? 짜장면 나눠주는 거 봤어요. 봤어? 아저씨가 짜장면 나눠줬어. 언제부터 무소속 되셨어요? 나 무소속 꽤 됐어요. 쫓겨났어요? 맞아. 아까 윤석열 그 탄핵 그거 찬성했다고. 맞아. 어우,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다시 한번 찍을까? 다시 한번. 그리고 단 한 차례 TV 토론회도 있었죠. 한동훈, 하정우 이 두 후보의 공방 들어보시죠.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답을 못 아니겠습니까? 하시는데 또 하나. 이 토론회에서 가장 치열했던 대목이 바로 저 대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익준 변호사님 논란이 됐던 이 공소 취소나 아니면 부산 북구와 관련된 법안 관련해서 하정우 후보는 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물었는데 하정우 후보의 이 답변이 명확치 못했다라는 지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쭉 보니까 뭐 며칠이 그냥 쭉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지지율이 어떤 후보는 오르고 왜 어떤 후보는 오르지 않고 그리고 왜 어떤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는지 지금 쫙 정리된 걸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정우 후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유권자들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느껴지냐면 김어준 씨한테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김어준 씨한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누구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까? 김어준 씨가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이 그 잘생긴 오빠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박민식 후보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그 잘생긴 오빠가 빡빡민 오빠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인가? 그다음에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된 거 어쩌겠냐? 쫓겨났는데 어쩌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쫓겨났을까? 이런 마음을 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지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나고 한 사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박스권에 딱 묶여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50% 이상 득표를 하면 다 붙습니까? 그게 아니고 30%만 득표해도 이길 수가 있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상대평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토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들을 쫙 앞에 놓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떻게 공방이 있는가를 그거를 유권자들이 보고 아, 이 사람 잘하네, 이 사람 능력 있네, 아, 이 사람 좀 처지네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특히 요즘 같은 때 TV 토론은요 많아야 하고요. 후보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여러 번 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TV 토론을 피하는 후보는 그 자체로 조금 접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그 부산 북갑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후보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그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권자들이 결정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반대편의 의견도 여선호 대변인께 듣겠는데요. 토론의 대목 하나 더 보시고 이야기 들어보시죠. 재수 형님이 시작한 일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으셨어요. 왜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혁신적 자, 공보물에 이 전재수 얼굴을 넣고 본인 얼굴을 안 넣었다. 자, 그러자 이제 하정우 후보는 AI 시대에는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공방 장면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장면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하정우 후보가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공보물 페이지에 다 내 얼굴이다. 앞 페이지 하나 전재수 후보 넣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아니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전략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보궐선거가 난 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로 갔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궐이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재수 후보와 같은 그림, 같은 전략, 같은 목소리, 같은 메시지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 왜 같이 했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이제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공격 포인트로 삼았었는데요. 그것은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는 약간은 좀 패착인 선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한동훈 후보는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국회의원 한 명 가지고는 그렇게 법안 하나 제대로 낼 수 없습니다. 법안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공동 발의자가 최소 이제 10명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 물론 친한계 의원들 있지만은 쉽게 이렇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은 그 지금 하정우 후보가 같이 가지고 있는 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후보 오히려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세력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는 별로 안 좋은 전략인데 계속해서 저 전략을 쓰는 게 왜 그런지 사실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3시간 특별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도 전국구 이 선거 지역이 된 곳이죠. 북구갑 보궐선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 어제 각자의 특색에 맞게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꼭 이겨야겠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것이 전재수 하정우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출투표하셔야 됩니다. 다 2번 찍으셔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식을 믿어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한동훈보다 더 유명해진 저는 토마토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살밥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저한테 대표 주신 게 너무 많아서이십니다.
저를 지지하십니까? 네. 왜 지지하십니까? 사람을 떠올리게 주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이 나라를 좀 이끌어가지. 이 세 후보는 또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쇼츠라는 새로운 또 홍보 방법으로 아주 불꽃 튀게 맞붙었었죠. 하정우 후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줄곧 연대를 강조했던 전재수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함께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명해진 일명 찰밥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평해전 유족들이 함께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하정우 후보,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인 다 됐네요 벌써.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선인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아마 여론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까지 아마 측정을 해보면 부산 북구갑이 가장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핫 이슈화 됐고 뭐 한동훈 후보야 뭐 많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만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매우 큰 혜택을 받다. 전국구 인물이 돼서 하정우라는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계실까? 네. 박민식 후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진짜 참신한 인물을 내세운 거죠. 네. 탈정치적이면서 AI라고 하는 미래의 먹거리, 그다음에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설계를 했던 인물을 네. 부산 북구갑이라고 하는 곳에 등판을 시켰던 거고 네. 이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좀 지형이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야 또는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제발 좀 부산의 미래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라는 네. 측면에서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네. 부산 북구갑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AI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경제적 부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유권자 분들이 전재수 후보를 지지해줬던 분들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의 부분하고 네. 또 하정우라고 하는 탈정치화되고 신선한 후보 거기에다 AI까지 장착한 후보가 부산 북구갑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저는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승부를 떠나서 하정우 후보는 이미 전국구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뜨거운 격전지가 되면서 부산 북구가 아니라 전국구 후보가 됐다. 거의 그 수준까지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민식 후보도요. 처음에 굉장히 고전을 치르는가 했는데 막판에 뭐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끝까지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90세 노모께서 머리를 삭발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날선 모습들을 보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정우 후보가 전국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아니, 뭐 그런 비유를 한 거고요. 네. 만약에 전국구가 되었다면은 공보물에 본인의 얼굴을 보였어야 되는데 본인은 등에 하정우라고 써 있는 모습만 보이고 네.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하정우 개인의 캐릭터로는 이 부산 북갑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보물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북갑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왔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북갑의 후보다. 북갑을 가장 잘 알고 북갑에서 이미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이런 유능한 후보라는 점에 있어서 네.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캠페인 전략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행보가 색달랐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비롯해서 두 후보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무소속이면서 또 두 캠프 측의 공격을 한 몸에 받았고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또 잘 버티고 완주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과 또 제1야당이 완전 협공을 했죠. 네. 완전 국공합작이었죠. 네. 근데 그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거대 양당의 공식적인 공천을 받은 후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지도 못했고 오로지 내세운 게 북구 출신이다라는 거 외에는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네. 하정우 후보는 AI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지만은 북구에 먹히지가 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장 우리 삶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며 북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AI로 해결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네. 그게 연결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지난 50일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정말 서울에서 내려간 외부인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굉장히 3등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북구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찰밥 할머니께서도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를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치러봤지만 네. 이 한동훈이처럼 빼가 부사지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예,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정치하다가 좀 이거 안 풀리면 또 떠나갈 사람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았었나 봐요.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는 이 북갑을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적인 지역으로 네. 이미 마케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 우리도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큰 정치인 YS 이후에 없었는데 말이죠. 네. 큰 정치인 제목 한번 만들어 보자. 아하. 라는 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갑 선거에 외국의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로이터, 무슨 뭐 아사히, 마이니치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북갑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 그럴까? 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내부의 세력 판도가 지금 바뀔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대선급 지금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우리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북구가 전국구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외신들조차도 와서 부산 북구에 대한 선거 열기를 취재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만큼 부산 북구 갑이 가지는 상징성,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북구 갑의 3인 후보들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그 후보들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벌써 선거를 여기서 5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유세차를 4시간 내지 5시간 타거든요. 박민식 후보 배우자는 잘 안 보인다. 유권자들의 그 선택에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제 북구검은 제 처가 오늘 북구검을 가져갔습니다. 하정우 후보는요, 어머니와 아내는 물론이고요, 이모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요, 아내가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 이 북구곰이 아니고 북구곰입니다. 북구곰 탈까지 쓰고 남편을 지원해서 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부산 북구갑이 이번 선거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뭐 재미있는 일, 뭐 의미 있는 일, 모든 게 북구갑에 지금 집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상당히 첨예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선거운동 할 때 가족들의 지원은 든든한 힘이죠. 그리고 마음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인데 직접 선거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가족이니까 가장
뭐 어찌 보면 믿을 수 있는 보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파해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짠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연들이 섞여서 결국 이 북구의 열기를 더 끌어올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일정 부분 지난번 대선 그 경선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는 차기 대선도 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의 수석으로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국가 일을 하다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것들을 더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복심처럼 또 여겨졌던 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민식 후보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해왔고 물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의 중추적인 세력 중에 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어떤 이 힘의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네. 주목도를 상당히 높인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선거 극 초반에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말도 조금 이렇게 크게 잘 안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잠깐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번 선거를 치르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식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야 저걸 해내네 뭐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선거를 3선 의원을 하시면서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저기 의원님도 많이 바뀌신 거예요? 옛날에 저런 거 못했는데 선거 치르니까 하게 되든가요? 그럼요. 선거는 모든 걸 거는 거거든요. 네. 예,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성격, 또 돈도 들어가죠. 네. 또 주변 사람들, 가족 모든 거 다 알려지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걸면은 사람이 악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네. 근데 그게 좋은 얘기로 하면은 진정성입니다. 아하. 일단 마음을 네. 얻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또 체력을 모든 걸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런 게 보였고 특히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요? 서울 엘리트고 검사 출신이고 왠지 보통 국민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 이제 50일 전이죠. 4월 14일인가 딱 만덕동에서 딱 전입 신고하고 네. 나서 네. 만덕이 삼촌, 뭐 만덕이 아들. 어제는 자기는 이제 북구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후보가 나하고 얼만큼 나의 감정, 나의 처지, 상황을 알아줄까라는 거에서 결판 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모든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은 열심히 합니다. 네. 다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데 어떻게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유권자로부터 네. 그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이번 부산 북구 갑은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뭐 선거에는 승패가 가려지겠죠. 하지만 북구 갑에 출마했던 이 후보들은 설사 지더라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급이 막 높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급이 높아지게 되면 떨어지는 길이도 훨씬 길어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부산 북구갑은 장동혁 대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잖아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말이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제명 처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건 이제 장동혁 지도체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큰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내부에서의 반발과 공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낙선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복귀하려면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월을 걸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부산 북구갑 선거에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이 선거에 파장이 미칠 이후에 정치적인 변동 또는 정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 문제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외신까지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쭉 그 어떤
취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제가 또 여기 민주당 쪽이니까 살짝 좀 뭔가 좀 얹으면 네. 뭘 얹어요 또? 아니 하정 후보에 대해서요. 네네. 제가 또 그런 생각인데 무럭무럭 잘한다 이런 느낌이 이 좀 촌놈이지 않습니까? 사투리 쓰는 거 보면. 근데 촌놈이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네. 서울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근데 이게 범생인데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랑 TV 토론을 하면서 했던 행동을 보니까 이거 야물딱지인데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민주당 측 패널이니까 가능한 표현입니다. 촌놈의 범생이의 무럭무럭 잘한다. 뭐 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좋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산 북구갑의 선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되든 안 되든 이후에 당에서는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박민식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원 당규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지아 의원이 초반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당 지도부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를 도왔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같은 것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친한계에 대한 생각이 징계가 또 이어질 수 있다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지금으로서는 초반에 다른 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당의 인사들이 특히 현직 의원들까지도 부산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지는 좀 의문이다 싶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당내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안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도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잡음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평택을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평택을은요 정말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어요. 단일화 없었고요. 또 사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에는 실패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관심을 끈 게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단일화는 없었는데 끝까지 서로 민주진영 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재밌습니다. 이 현상이. 그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력이 지금 최대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받았던 표보다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확장됐잖아요. 그것만큼 민주당 역시도 굉장히 확장적인 길을 걸어왔고요. 그것은 지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드러나고 특히나 상징적으로는 인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출신의 인사들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보수 인사들과도 계속 식사도 하시고 조언을 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실제로 확장적인 측면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뉴 이재명이다 한번은 그런 논쟁도 겪었습니다만 결국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성, 그거를 과연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냐? 과거에 빗댄다면 이게 안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확장적으로 지금 움직여왔던 그 기조에 따르면 김용남도 민주당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펙트럼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규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가 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칼로 물베기 같은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지지층들이나 혹은 이 선거를 바라볼 때 평택 유권자분들께서 집권 여당 후보에게 뭔가를 더 밀어줄 때 실제 평택 발전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주장을 할 때 그래
그래 민주당 후보니까 혹은 민주당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것에 더 경도된 유권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겠죠. 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뭐 이게 싸우는 과정이니까 네, 저런 네,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더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진짜 민주당 후보냐 그 결론이 언제쯤 나오나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결정을 맡긴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부산 북갑의 보궐선거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끝나는 시간까지 마지막 유세에 열을 올렸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두 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북갑 배영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 기자, 자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네, 저는 지금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부산 북구 투표율은 12시 기준 2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일화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어제 저녁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전재수 형님과 힘합쳐 부산의 해양 AI 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는데요. 마지막 유세에서 큰절 올린 두 후보, 손을 포옹하고 유세차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마지막 유세에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진짜 북구 사람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구포시장 인근 공원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선거로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며 자신이 보수를 재건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유세엔 한 후보에게 찰밥 도시락을 건넸던 찰밥 할머니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한 후보 아내 진은정 씨는 오늘 북구에서 본투표를 했는데 한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북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